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네, 선관위 책임자들이 국회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청년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지방선거 후 돌파, 쉽지만은 않은 딜레마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대북 정보를 마음껏 공유하지 않고 있죠. 우리가 민간 위성 정보를 구매하는 안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버티다 이 투표용지 인쇄 축소를 결정했을 당시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회의록을 보니 그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도 단 한 줄 논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회의록 안 주려고 버티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의결로 낸 건데요. 선관위 수장은 여전히 그날 통과됐는지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강보인 기자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50% 축소한 경위가 가장 키포인트일 수 있는데 그 회의록을 달라는데 왜 안 줍니까? 위원회 의결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회의록을 공개하겠습니다. 의결 절차를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선관위가 비공개 원칙을 들어 제출을 거부했던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앙선관위 회의록. 하지만 회의록 어디를 찾아봐도 논의한 흔적이 없습니다. 의결했다고 나오는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사항 검토안. 이게 바로 투표용지 50% 축소 안건을 담은 내용입니다. 선관위원들 아무 검토 없이 형식인 의결만 한 겁니다. 내용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이 내용 기억 못하는 건데 당연하다고 봐요. 이거 장난치는 겁니까 지금? 국조특위에 출석한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고개를 숙였지만 예,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결정 과정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무총장의 정결로서 아마 이 정도는 짧은 내용이나마 보고는 아마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다음 날 내부 회의에서 뒤늦게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 결정을 중앙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사무처에서 시행한 건 제대로 된 절차는 아니라고 잘못을 인정한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노태학 전 위원장 해외 출장을 가면서 국민 세금으로 부인을 데리고 가서 논란이 됐죠. 오늘 의원들 추궁이 쏟아졌는데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정현주 기자가 이어갑니다. 배우자가 어떤 선거 관련돼서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선관위에서 먼저 그냥 선관위원장이 출장 간다고 하니까 배우자 동반하시라고 선관위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겁니까? 아니면 증인이 먼저 요구한 것입니까? 제가 먼저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2022년 호주, 뉴질랜드, 2024년 독일, 에스토니아, 지난해엔 덴마크, 스웨덴까지 배우자를 해외 출장에 동반한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혈세가 낭비된 것 아니냐 따져 묻자 당연한 건 줄 알았다고 답합니다. 부부 동반이 그건 지금까지 전부 다 틀림없이 그렇게 해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 제기한 바도 없었고 그래서 당연히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얼마 안 돼 해외 출장을 간 걸 추궁하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근데 불과 2개월도 안 돼가지고 호주에 감사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선관위 직원은 몰디브 가고 또 노태학 증인은 독일, 에스토니아 갔어요. 뉴질랜드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참여권이 세계 최초로 도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런 말씀하실 거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 상임위원으로 선거 실무를 지휘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야당은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라고 문제 삼으며 사퇴하라고 했는데요. 위대행 몸을 낮추면서도 물러날 생각은 없다는 건 분명히 했습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국정조사 시작과 함께 고개를 숙인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신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야당은 위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막역한 사이라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이 사태를 부른 주범 중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는 분은 대통령의 밥 친구 위철환 상임위원이라고 봅니다. 사퇴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그건 무책임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수습을 위해서 현재 선관위가 마비될 지경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결재라인이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수사 대상에 오른 위직무대행이 남아 셀프 조사를 할 경우 증거인멸이 의심된다며 더 몰아붙였습니다. 수사받아야 할 분이 저는 선관위원장 대행 맡고 있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 보시면 도덕의 경찰 행세한다고 수사기관 소환에 통보 받은 바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합수본도 어렵겠죠. 대통령 밥 친구를 어떻게 손댈 수 있겠습니까? 위 대행은 선관위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면서 여권의 주장에 공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호입니다. 자, 대체 지방선거 당일 이 선관위 책임자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질 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오늘 집중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자, 현장에선 오전 11시 40분 부족할 수 있겠구나 싶었다는데 중앙선관위가 알게 된 건 오후 5시 기자 문의 전화를 받고서였습니다. 손인대 기자입니다. 6월 3일에 몇 시 출근하셨습니까? 제가 집에서 투표를 하고 한 9시 조금 넘었. 오늘 9시 이전에 출근한 걸로. 8시 좀 넘어서 출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 책임자들 투표 당일 오전부터 자리는 지켰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는 내내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11시 40분 경에 투표율이 높아서 그래서 이제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서울 선관위에서 상황 급박하다고 인지한 것 몇 시입니까? 도저히 넘버링 작업이 힘들어서 무번호지로 그냥 나간다라는 보고를 받은 것이 4시 46분. 긴급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4시 46분 전까지는 정확하게. 중앙선관위는 몇 시에 인지했습니까? 저는 공보과장으로부터 5시 전후해서 기자가 전화가 왔고 투표용지 부족 사항에 대해서 물어봤고 최초 보고 이후 5시간이 넘도록 경위 파악도 못해서 우왕좌왕한 겁니다. 늦장 대응을 지적하자 현장 탓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중앙에 신속하게 보고를 했으면 중앙에서 초기 대응과 실효적 대응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선관위, 국회에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불렀지만 첫날 아침 증인 16명이 불참했습니다. 중앙선관위원 9명 중 7명이 안 나왔습니다. 여야가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며 질타하자 오후에 일부가 뒤늦게 출석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비상임위원 전원이 불출석을 했는데요. 저는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짬짬이를 한 건가?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대항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조사 특위가 첫 회의 출석을 요구한 증인과 참고인은 총 44명. 하지만 회의가 시작된 오전 10시 중앙선관위원 9명 중 단 2명만 참석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당시 서울시 선관위원장, 송파구 선관위원장 등 핵심 증인 16명이 없었습니다. 조직적으로 담합을 해서 국민들 지금 대표해서 부르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강력하게 저는 책임 추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시간이 촉박해 법적 강제성이 있는 출석 요구서 대신 임의 출석 형식으로 통보하자 이를 빌미로 안 나온 겁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요구서가 정식으로 오지 않았는데 나가는 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야의 거센 질타가 이어지자 중앙선관위원 5명과 전 서울시 송파구 선관위원장 등 7명이 오후 회의에 나타났습니다. 오전에 넣었어요. 그 사무실에 일이 있어서 처리한다고 나갔다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보다 더 중하고 위중한 일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개표소 봉쇄 농성, 오늘로 19일째입니다. 봉쇄가 길어지면서 선관위가 개표소로 빌린 핸드볼 경기장 대관료가 이미 1억 원에 육박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루에 500만 원씩 불어나고 있는데 사태가 언제 마무리될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정서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오늘로 19일째 출입이 봉쇄된 서울 잠실 핸드볼 경기장. 경기장을 개표소로 빌린 선거관리위원회가 내야 할 대관료 누적액이 1억 원에 육박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애초 송파구 선관위가 경기장 관리업체와 맺은 대관료는 72시간 동안 총 1,500만 원. 하루 500만 원 꼴입니다. 봉쇄가 시작된 지난 5일부터 19일째인 오늘까지 계산한 금액만 이미 9,500만 원에 이릅니다. 경기장 관리업체 측은 정확한 금액 산정이 힘들지만 기물 파손 등 다른 손해를 감안하면 하루 500만 원보다 청구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소 물품이 아직 경기장 안에 있는 만큼 비용 납부 요청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봉쇄 중인 시민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지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선관위는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장 관리업체는 봉쇄 장기화로 콘서트와 드라마 촬영 등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이미 지급받은 경기장 대관료 1억 1,900만 원도 물어줘야 할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정서환입니다. 개표소 현장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40대 여성이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김다정 기자입니다. 흰색 원피스를 입은 중년 여성을 경찰관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여성이 몸과 팔을 흔들어대며 격하게 저항하지만 잠시 뒤 경찰관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로 체포됩니다. 여성은 오늘 오전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40대 여성이 경찰관 얼굴을 촬영하고 가족을 모욕하는 발언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표소에 배치된 경찰을 향한 조롱과 모욕은 처음이 아닙니다. 기동대 간부를 에워싸고 중국 공안이 아니냐며 조롱하는 모습이 SNS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말 좀 하시다가 이제 무관소행 들어갔어. 경찰관의 무전기가 중국 온라인숍에서 산 장난감 아니냐는 조롱과 악성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왜 아무도 연락이 안 와요? 경찰관 가족은 악성 댓글 게시자들을 형사 고소한 상황. 어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현장 경찰관 대상 모욕과 명예훼손 등은 엄정 사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봉쇄 19일째인 개표소 주변에 인력 40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다정입니다. 전당대회 출마가 거론되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과 비공개 만찬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왜 만났을까? 여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 3파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친명 송영길 의원이 끝까지 전당대회에 도전할 건지, 다른 친명 김민석 총리 지원을 하고 물러설 건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해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서 돌아온 지난 18일 송영길 민주당 의원과 비공개 관저 만찬을 가졌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를 포함해서 전국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의원의 역할에 관심이 쏠립니다. 송 의원 측 관계자는 전당대회에 나갈 것이라며 준비에 돌입한 단계라고 출마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완주할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립니다. 대통령과의 독대 소식에 여권에서는 외교부 장관으로 입각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친명 진영에선 정청래 대표와의 당권 경쟁에서 유리한 길을 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양자 대결과 3자 대결 후 결선행 중 어느 쪽이 김민석 총리에게 유리할지 보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친송영길계는 정 대표 견제에 적극적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당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을 항공모함처럼 크게 운영해야 되는데 정말 돛담배처럼 그냥 그러니까 우리의 동력이 없고. 오늘 미국 출장을 떠난 송 의원은 27일 귀국 후 거취를 밝힐 계획입니다. 김 총리는 중국 출장 중이며 정 대표는 전남 목포에서 간담회에 참석 후 서울 당선인 워크숍에 다녀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들의 소외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청년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2030 지지율 30%대 청와대 내부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역대급의 성과급이나 역대급인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반도체 호황, 주식시장 급성장 이면엔 자산 양극화 그늘이 짙게 들이운다며 일자리와 소득으로 자산 형성 기회가 부족한 우리 청년 세대는 현 시대의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달랬습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20대와 30대 지지율은 모두 30%대였습니다.
20대 지지율은 전주보다 6.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청와대는 청년들의 박탈감에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청년분들도 접근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금융자산에서 박탈감이라던가 혹은 상대적 불편감이란 것들이 분명히 있겠다. 이 대통령은 20대 여성 소방관이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회식 갑질도 지적했습니다. 여성 직원들한테 술 따르라 그러고 말이에요. 2차 가는데 강제로 데려가고 술 억지로 먹이고 원샷 시키고 그 술 싫다는데 왜 원샷을 시킵니까? 그 자기나 먹지.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인유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새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청와대는 통합 인사라는데 이 범여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걸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본인의 반박까지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유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32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던 인 전 의원은 진영 논리만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된다며 지난해 말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하여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의사인 인 전 의원은 한국형 구급차 개발과 대북 의료 지원 활동 등 공로를 인정받은 특별 귀화 1호입니다. 청와대는 통합 인사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인 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걸 문제 삼아 조국혁신당은 인준 거부를 압박했고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이게 내란 청산이자 실용이냐며 비판했습니다. 인 전 의원은 불법 계엄으로 초래된 헌정 질서 훼손에 대해 의원직 사퇴 행동으로 소신을 실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과하는 의미에서 우리 당 계엄에 대해서 치욕스럽게 생각했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실은 그만둔 겁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처음으로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과거 친윤 인사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반가운 모습이었는데 또 국민의힘 화이팅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복당을 두곤 아직 당에서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회의원님, 전 국민의힘 당대표님 소개합니다. 전 국민의힘 당대표로 소개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했습니다. 옛 친윤 김기현 전 대표는 따로 찾아가 두 손을 맞잡았고 앉아있는 박수영 의원에게 다가가 악수도 청했습니다. 말미엔 국민의힘 파이팅을 함께 외치곤 어색한 웃음도 지었습니다. 정관이게요. 파이팅! 국민의힘 파이팅! 한 의원은 보수 재건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보수 전체가 재건돼서 어떤 큰 공소 취소 같은 큰 싸움도 앞두고 있고 이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큰 과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 대한 골든타임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하지만 아직 당은 한 의원 복당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의원 복당 관련 문제가 다시 당 내분으로 크게 확산해서는 안 된다며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에 대한 복당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그 논의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잡혀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의원은 누구를 배제하고 쳐내는 방식으로 보수는 재건되지 않는다며 화합을 강조하며 복당 우려를 불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네, 안 기자,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저 선거 이후에 이제 하락세인 청와대가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인데요. 이게 좀 쉽지 않은 딜레마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도 고민이지만 더 어려운 건 중도층과 진보층 지지율이 함께 빠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취임 1년 기자회견 때도요. 지지층 넓혀야 한다 강조했었잖아요. 그런데 중도층 끌어안으려니 전통 지지층이 이탈하려는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4가지 딜레마에 빠진 모습입니다. 자, 4가지 딜레마 첫 번째부터 보죠. 예. 인사가 만사죠. 맞습니다. 위기일 때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국면 전환 카드, 바로 인사입니다. 그렇게 꺼내든 인사, 그런데 점수 따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적십자사 회장으로 선택한 국민의힘 출신 인요한 전 의원, 통합인사로 중도로 향해 가려는데 지지층에서 또 외부 인사냐, 윤석열 탄핵 반대 인사라면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새로 교체한 한찬식 민정수석도요, 중도와 실용을 고려한 인선이죠. 검찰 잘하는 인사가 제대로 개혁 마무리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강성 지지층은 또 검사냐며 대통령까지 비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진보층을 겨냥한 김경자 사회수석 인선 놓고는요, 중도 보수층에서 또 민노총이냐는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잡으려니 다른 한쪽이 달아나려는 형국입니다. 네, 두 번째 딜레마 볼게요. 검찰 개혁, 이것도 딜레마입니까? 네, 검찰청 폐지 앞두고 검찰의 보안 수사권 조금이라도 주느냐, 다 뺐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대통령 최소한은 남겨주자, 이런 뜻을 내비치고 있죠. 수사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중도층 실용을 고려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지지층은요, 개혁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수층이 호의적인 것도 아닙니다. 검찰 다 없애놓고 보안 수사권으로 생색내냐고 비판을 하죠. 어정쩡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자, 4개 중에 지금 2개 받고 세 번째, 네, 부동산 딜레마예요. 네, 당장 정부가 다음 달에 세제 개편안을 내놓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면서 보유세를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요, 세부담 커져서 수도권 민심이 이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부동산 딜레마죠. 이번 서울시장 선거도 집값이 많이 오른 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패배했잖아요. 어제 대통령 지지율을 봐도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당 일각에선 세금 올린다고 진짜 집값 잡힐까? 또 수도권 민심 돌아서면 어쩌나 고심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오늘 대통령이 이 2030 세대 메시지를 넣었는데 이것도 딜레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역대급 성과급과 코스피도 청년에겐 남일이다, 이러면서 이 대통령 청년 소외감 뼈아프게 받아들인다고 했죠. 하지만 오늘 국무회의에선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나라는 청년과 여성 노년만 있냐, 중장년은 없냐. 또 신님도 40, 50대 정책도 해주세요라는 비슷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 4050 세대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자, 사실 뭐 늘 이런 고민은 빠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돌파구는 뭘까요? 자, 대통령도요, 오늘 청년 문제 해소할 왕도가 있었다면 이미 실천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당장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게 고민입니다. 여기에요, 민주당이 8월 새 대표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연임 도전 예상되는 정청래 대표가 연일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외치면서 강성 지지층 파고들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호흡 앞세운 김민석 총리도 지지층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외연 확장을 강조하는 대통령도요, 이 전당대회 국면에선 지지층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층과 중도층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다 잡아야겠죠. 예, 아는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술에 취한 외국인이 거리에서 주한 미군들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행인을 위협하고 기행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른 아침 벌어진 난동, 김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옷을 입은 행인에게 발길질을 하는 노랑머리 남성. 주먹을 휘두르자 젊은 남성이 넘어지고 하늘색 옷을 입은 다른 남성도 주먹을 맞고 도로에 쓰러집니다. 이후에도 남성은 아랑곳 않고 여성에게 다가가 위협하더니 길거리에서 춤을 추기도 합니다. 경기 평택시 거리에서 술에 취한 30대 미국인 남성이 20대 주한미군 남성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르다 체포됐습니다. 이 미국인은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캄캄한 밤 전동차 차량 기지, 풀숲에서 사람이 나오더니 자세를 낮추고 선로 쪽으로 걸어갑니다. 부산 강서구 도시철도 차량 기지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침입하는 모습입니다. 신원 미상자 2명은 전동차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약 20분 뒤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행방을 추적 중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건물에선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오늘 오후 2시 45분쯤 경기 김포시 물류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창고 직원 4명은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연소 확대 우려에 한때 대응 2단계가 발령됐고 시민과 차량들에게 우회를 당부하는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채연입니다. 프로야구 기아의 간판 투수 양현종 선수 고향에 세워진 조형물인데요. 누군가 오물로 더럽혔습니다. 알고 보니 양 선수 가족과 주차 문제로 앙금을 품은 주민이 분풀이를 한 거였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마을길에 순찰차가 지나갑니다. 기아 타이거즈 양현종 선수 조형물이 훼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겁니다. 벽에 설치된 조형물엔 검은색 이물질이 가득합니다. 지난 3월부터 이런 일이 10차례 넘게 반복됐습니다. 얼굴에다가 어물을 그냥 찌크로나 예쁜 그걸 갖고 닦아놓으면 또 굴고 닦아놓으면 또 굴고. 이 마을은 양 선수가 태어나 자란 곳으로 지금도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유명 스타가 된 양현종 선수 활동 모습이 담긴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훼손되는 일이 잇따르자 구청은 결국 조형물을 철거했습니다. 수사 끝에 붙잡힌 피의자는 50대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양 선수 가족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게 발단이 됐습니다. 조형물 훼손은 물론 양 선수가 선발로 등판하는 날마다 가족집 주변을 배회하거나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좀 부정적인 의견이지 않겠어? 살자라고 뿌려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겠지. 경찰은 남성을 스토킹과 경범죄 처벌법으로 입건하고 재물손괴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 선수 가족은 남성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도로 한쪽을 차지한 대형 화물차들, 주차 공간이 없어 불법 주차가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정부가 고속도로 인근 노는 땅을 활용해서 해법을 찾는다는데요.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로변을 따라 화물차들이 줄줄이 늘어섰고 도로 한가운데는 트레일러가 가로막았습니다. 유턴 차로, 우회전 차로에도 화물차가 주차돼 있습니다. 저는 지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 주차된 화물차들 때문에 횡단보도 중간까지 와야만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 갈 땐 정말 바짝 긴장하고 가요. 주차되어 있던 차들이 움직인다던가 그 차로 인해서 안 보이니까 가끔 이렇게 튀어나올 때 있잖아요. 화물차 기사들도 이유는 있습니다. 화물차들이 일단 너무 많고 될 자리가 없어요, 정말.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여기 있는 차들 다 들어. 정부는 도로공사, 지자체와 손잡고 고속도로 인근 땅을 활용해 전국 6곳 화물차 공영 차고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경기 양주시 시범 부지에 가보니 두 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반응은 엇갈립니다. 어디든지 부지만 생기면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접근성도 좋고 짐을 싣는 차들은 어쨌든 고속도로를 타고 이동해야 되잖아요. 막말로 매점도 하나 없는 데다가 차를 달랑 세우는 거. 차라리 고속도로 휴게소를 좀 더 확장해서 만들어 놓는 게 훨씬 낫죠. 정부는 1년이면 준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작년 이맘때 온 산을 뒤덮었던 러브버그 기억하십니까? 내일이 러브버그 최절정기로 예고된 날인데 올해 계양산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이유가 뭔지 손주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사방으로 날아다니는 검은색 벌레. 바닥을 뒤덮을 정도로 쌓였습니다. 지난해 6월 말 러브버그에 점령당한 인천 계양산입니다. 올해는 어떨까? 정상에 올라봤습니다. 정상이 다가오자 날아다니는 러브버그가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달리 의자나 바위에 붙어있는 개체 수는 확연히 줄었습니다. 계양산 일대는 지난 4월부터 유충을 파괴하는 천연약재를 뿌리고 빛과 향기로 성충을 유인하는 포집기 100여 대를 설치했습니다. 산 정상에 있는 끈끈이 방제 장비인데요. 설치 30분 만에 러브버그가 이렇게 다닥다닥 달라붙었습니다. 작년에는 너무 안개처럼 뿌해갖고 거의 앞이 안 보일 정도였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거의 없다고.
올해 러브버그 최절정기는 지난해보다 이틀 빠른 내일로 예고됐지만 조기 방제 덕에 예년보다는 덜 심한 것 같다는 게 시민들 반응. 예전에 대량으로 발생했던 지역은 감소세를 보이는 그런 지역들이 있고요. 서울 용왕산이라든가 백년산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은 온도가 낮은 산지 등은 도심보다 최절정기가 1, 2주가량 늦게 올 수 있다며 방제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채널A 뉴스 손주영입니다. 최근 한 달 내내 비가 올 거라면서 SNS상에서 장화를 팔거나 청소업체를 이용하라는 광고가 난무하는데요. 기상청에 직접 확인해 보니 가짜 정보였습니다. 누가 왜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건지 김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 예보 표시가 가득한 달력과 함께 한 달 동안 비가 온다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장마의 시작과 끝나는 날짜까지 명시된 달력들. 이어 특정 브랜드의 장화 사진이 잔뜩 나옵니다. 자주 떠가지고 많이 봤습니다. 더 빨리 장마를 대비해가지고 장화나 우비나 그런 걸 많이 준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게시물들이 번지자 기상청도 나섰습니다. 비 예보는 열흘치가 한계로 공식 정보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해당되는 예상되는 장마 시종과는 전혀 무관함을 말씀드립니다. 이 몇 달 전에 그러한 장마 시종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짜 정보를 이용한 상품 광고였습니다.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해 구매를 유도하는 공포 마케팅을 한 겁니다. 충격적이긴 하네요. 약간 가짜뉴스인 줄은 몰랐어요. 계속 중첩적으로 보면은 진짜로 믿게 돼서 아마 소비자로서는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상청은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 예보를 유포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이 이 실무 협상에 착수하자 서로 또 딴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동결 자금을 푸는 조건으로 이란을 향해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라고 압박했는데요. 이란이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조아라 뉴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동결 자금을 풀어주는 대신 미국산 농산물 구입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Money that's being unfrozen is going to be used to buy food, and the food's going to be bought exclusively through the United States from our farmers. 이란이 동결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하되 미국산 대두와 옥수수 등 농산물 구매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란이 동결 해제 자금을 친이란 무장 세력 지원 등에 쓰지 못하도록 미국과 카타르가 감독하겠다는 구상으로 트럼프 사위 제러드 쿠슈너와 카타르 측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f we ever unfreeze Iranian assets, we can ensure that that money, that Iranian money, goes to help the people of Iran and not to fund terrorism. 오늘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미국 농가 지원 효과를 부각하려는 정치적 계산도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그런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제재 대상이 아닌 다른 물품 구매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미국 정부가 종전 60일 동안 이란산 원유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의 판매를 전격 허용했습니다. 이 원유 대금을 달러화로 결제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란 숨통을 틔워준 측면도 있지만 중국과의 암거래를 막으려는 중국 견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자신의 SNS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통항과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찰단의 재입국 수용을 약속했다며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 생산, 인도, 판매를 허용하는 60일짜리 임시 일반 면허를 발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IAEA 사찰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한 상응 조치로 원유 관련 제재를 면제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The Iranians have agreed to invite IAEA inspectors back into their country. That is a major milestone for the American people. 앞서 중국 등에 원유를 저가에 판매했던 이란은 이번 조치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화가 절실했던 이란 정권의 숨통을 틔워줄 뿐 아니라 미국의 에너지 시장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이번 제재 해지가 오바마 시기 핵 합의보다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전직 재무부 장관을 인용해 지난 20년간 의회가 구축한 제재 체계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자, 당초 이번 주 미군의 호의를 받으며 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기로 했던 우리 선박. 탈출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군 호의가 있더라도 도중에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받을 수 있으니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한 겁니다. 김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번 주 호르무즈 해협을 탈출하려던 한국 선박이 탈출 일정을 연기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서명 이후 미군 호의를 받기로 하고 해협을 나오는 날짜까지 정했지만 탈출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겁니다. 탈출 준비를 했지만 재봉쇄 결정 이후 예전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란에서 열지 않는 이상 나가기 힘들 듯합니다.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배에 탄 선원과 선사 측이 현 시점에서 피격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리스크를 가져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군 호위하에 지나가다 받은 선박도 5척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미군이 책임져 주지도 않을 거고요. 이에 따라 장비 점검 등 항해 재개를 위한 준비 작업도 중단된 상황. 해협 안쪽에 갇혀 있는 우리 선박이 모두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거란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자, 올해가 영국이 유럽 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 10주년인데요. 그 10년 전국은 계속 불안정합니다. 스타머 총리가 사임하면서 그 10년 새 총리 6명이 그만뒀고 지방시장 출신 정치인 앤디 버넘이 7번째 총리로 급부상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앤디 버넘 하원 의원이 취재진의 열기 속에 런던행 열차에 몸을 싣습니다. 9년 가까이 북부 맨체스터 시장을 맡아온 버넘은 런던 입성과 함께 총리직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Praising the Prime Minister's dedication, service, and confirm that I will put myself forward in the process that will soon be underway. 브렉시트 이후 10년 사이 영국은 이미 6명의 총리를 거쳤습니다. 7번째 총리로 유력한 버넘은 코로나19 당시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에 정면으로 맞서며 맨체스터를 대표하는 북부의 왕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We do need to bring down water bills, energy bills, rail fares, just as we've brought down bus fares in Greater Manchester. 리버풀 교회 노동자 가정 출신인 버넘은 기업 친화적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의회 복귀와 함께 강력한 당내 지지까지 확보한 버넘은 경선 없이 총리에 오를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한 시대를 움직인 거인의 퇴장도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렸던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제도 의장이 파킨스병 합병증으로 100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린스펀은 미국 대통령 4명을 거치며 18년 반 동안 연준을 이끌었고 역사상 최장기 호황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위기 때마다 시장의 힘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basic question is that we have got to stop solving our problems by federal guarantees. 미국의 경제 호황을 이끌었던 금융거장의 퇴장에 전 세계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자, 미국 워싱턴 DC의 명소죠. 링컨 기념관 앞에 반사 연못.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250주년을 맞아 야심차게 200억 원을 넘게 들여서 보수공사를 마쳤는데 얼마 안 돼 녹조로 뒤덮였습니다. 이 갈수록 흉물스러워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그 원인을 기물 파손범에게 돌리면서 수사 당국까지 나섰습니다. 김동아 기자입니다. 워싱턴 기념탑을 거울처럼 비추기 위해 설계된 반사 연못, 리플렉팅 풀. 하지만 잔잔한 수면 위로 녹색 조류가 뒤덮였고 파란 페인트 조각도 벗겨져 떠다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25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1,400만 달러, 우리 돈 215억 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진행했는데 재개장 며칠 만에 녹조와 페인트 가루로 뒤덮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의적인 훼손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No, we had vandalism. No, vandals. I think 290, 300-foot slit right through it. Probably a box cutter or a knife of some kind. 날카로운 도구로 연못을 긁어냈고 부식성 화학물질을 쏟아 부었다는 주장.
현재까지 5명이 체포됐고 추가로 5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AP통신 등은 단순한 호기심에 연못에 손을 넣었다가 구금된 이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연못 바닥색을 바꾼 보수공사가 오히려 수온을 높여 조류 번식을 촉진시켰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월드컵에 기적이라도 일어난 걸까요? 장애인석 휠체어에 앉아 경기를 보던 커플이 콜롬비아의 골이 터지자 벌떡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주변 시선 곱지 않았는데요. 장호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콜롬비아 대표팀이 골을 넣자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환호하는 커플.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그 자리에서 격하게 뛰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리한 곳은 다름 아닌 휠체어석.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행동에 SNS에선 축구가 기적을 만들었다는 조롱부터 당장 고소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란 축구 대표팀이 벨기에와의 경기 후 라커룸에 남긴 쪽지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로스앤젤레스로 왔고 명예롭게 경쟁했으며 위험을 안고 떠난다며 환대에 감사한다는 말과 함께 모든 나라의 평화와 존중, 우정이 깃들기 바란다고 적혀 있습니다. 미국과 갈등 탓에 이번 월드컵에서 여러 불편을 겪고 있지만 스포츠맨십은 잃지 않았습니다. 스코틀랜드 응원단이 야구장을 점령했습니다. 대표팀 경기가 없을 때도 이들이 가는 곳은 어디든 파티장이 됩니다. 이번엔 미국 마이애미입니다. 첫 경기가 열렸던 보스턴도 스코틀랜드 팬들의 열정에 함께 들썩거렸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당시 보스턴의 맥주가 동이 났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은 남아공과 일전을 치르는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첫 훈련에 나섰습니다. 또 하나의 적은 한낮 40도에 육박하는 뜨거운 날씨입니다. 남아공 팬들은 무더위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기대하지만 우리 선수들 비길 생각 없다, 무조건 이긴다는 각오입니다. 몬테레이에서 김재혁 기자입니다. 멕시코 전통 음악이 울려 퍼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표 선수들이 버스에서 내립니다. 한국의 조별리그 최종전 상대 남아공 대표팀도 오늘 몬테레이에 입성했습니다. 남아공 팬들은 한국 팀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This is a very big game for us. We stand a chance to qualify for the knockout stages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South African football. And I think the weather, you can see, is very hot. It's favorable to us. So we are going to leave everything on the field of play. 관건은 현지 날씨 적응입니다. 찜통이 사우나 같은데? 이게 딱 좋은 날씨인데. 가보자. 확실히 과달라라보다 덥고 습하고 그래가지고 서로가 좀 짜증이 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럴 때일수록 좀 긍정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잘 해서. 홍명보호는 오늘 전면 비공개 전술 훈련을 시작으로 남아공전 승리를 위한 세트피스 훈련 등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이곳 몬테레이에 남아공 팀도 도착하면서 결전을 앞두고 양 팀이 모두 모였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남은 날까지 더위 적응 훈련과 맞춤 전술 훈련에 나섭니다. 몬테레이에서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차입금을 갚지 못해 기업 회생을 신청한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대표들이 오늘 회생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도 직접 법정에 나와 재무 상황과 회생 계획을 소명했습니다. 송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 밖으로 걸어나오는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중앙 P&I와 중앙홀딩스 대표 자격으로 법원 심문을 받고 나온 겁니다. 청산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시나요? 법원의 판단에 다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JTBC 등 회생 신청을 한 다른 계열사 대표자들도 오늘 줄줄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지금 JTBC가 처해 있는 경영 상황에 대해서 법원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중계권이 이번 원인이었다고도 지적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잠깐만요. 저기 제가 가방에 있어요. 오늘 회생법원의 대표자 신문을 받은 회사는 JTBC와 중앙홀딩스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 재판부는 홍 부회장 등에게 구체적인 재무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질문한 걸로 전해집니다.
JTBC는 채권자와 구조조정을 자율협의하는 ARS 프로그램도 신청했는데 이에 대한 질의도 이루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절차가 시작되면 회사별로 관리인을 정해 회생 계획안 제출 일정 등을 조율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홍정인입니다. 네, 미국이 정동영 장관의 구성 발언을 문제 삼으며 대북 정보를 제한한 게 벌써 약 3달째인데요. 우리 군이 해외 위성 정보를 민간에 돈을 주고 구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군 당국이 대북 감시 능력 강화를 위해 해외 민간 업체로부터 위성 정보를 구매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정찰 위성 5기로부터 얻은 정보와 미국이 공유해준 정보로 북한의 핵시설 동향이나 해외 파병 부대 주변의 위험 요인 등을 파악해왔습니다. 하지만 4월 초부터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고 우리 위성만으론 동시 감시에 한계가 있어 민간 위성 영상 정보를 구매하기로 한 겁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신속 시범 사업으로 선정한 뒤 초기 단계 예산으로 약 120억 원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029년 상용화가 되면 해상도가 20에서 30cm에 달하는 영상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건물뿐 아니라 차량과 사람까지 식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위성을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보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위성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평시에 북한을 계속 볼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으니까. 다만 해외 위성은 우리 군이 목적에 따라 이동시켜 촬영하거나 특정 대상을 재촬영하는 것이 어려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인연을 찾으러 절로 향하는 청춘들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양양 낙산사에서 열리는데 2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 지원자의 열기가 더 뜨거웠는데요. 어떤 매력 때문에 이렇게 인기인지 강경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명의 짝을 찾으려는 미혼 남녀들이 산사에 모였습니다. 초반의 어색함은 잠시, 대화가 이어지며 금세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하얀 양말을 신으신 분만. 하얀 양말 움직이세요. 하얀 양말. 템플스테이와 미혼 남녀의 만남을 결합한 나는 절로입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매회 50% 수준의 높은 성사율을 기록했고 실제 결혼으로 맺어진 사례도 이어졌습니다. 양양 낙산사에서 펼쳐지는 올해 행사엔 역대 최고 경쟁률을 갈아치웠습니다. 남녀 20명을 선정하는데 4,300여 명이 신청하며 2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겁니다. 절이라는 좋은 공간에서 스님께서 주최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사는 다음 달 11일과 12일 열립니다. 참가자들은 1대1 차담으로 서로를 알아가고 푸른 동해안 해변을 바라보며 커플 요가와 명상 체험도 함께합니다. 조계종은 많은 신청자가 몰린 만큼 오는 8월 수도권 청년들을 대상으로 추가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무입니다. 네, 집값이 더 오르면 어떡하나 불안감 때문일까요?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 거래가 전세 거래를 앞지르는 이례적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전셋집 찾는 대신 매수에 뛰어드는 2030 세대도 늘고 있습니다. 배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노원구의 대단지 아파트. 지난달 전세 계약은 1건, 매매는 9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245건으로 6년 만에 전세 거래량을 역전했습니다. 서울 외곽으로 묶이는 노원, 도봉, 강북, 이른바 노도강 지역에선 매매가 전세보다 100건 이상 많았습니다. 매수인분들이 또 급하셔가지고 그렇게 사신 거죠. 또 오를까봐. 그리고 5월 달에는 워낙에 중과유예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더 사시고. 실제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반영하는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20으로 4개월 연속 상승 중입니다. 경기 지역에선 5월 주택 매매 거래 3건 중 1건이 2030 세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동탄의 경우 2030의 매수 건수는 전년 대비 3.7배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죠. 요즘은. 옛날보다 신혼부부 비율이 월등히 높아졌죠.
30대 젊은 사람들이 대출 규제에다가 이제 세금 부담도 있고 하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오른 서울 외곽 지역과 경기 인천 지역으로 매수세가 옮겨간. 전세 매물 선택의 폭이 좁아지며 무주택 실수요가 매수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내일은 해안가와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요. 동서 지역에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제주는 종일 비가 오겠고 새벽에 남해안, 오전에는 동해안에 비가 시작됩니다. 양은 5에서 30mm로 많지는 않고요. 그 밖의 지역은 맑겠습니다. 현재 제주에는 강풍특보도 발효돼 있는데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 산간엔 25m 이상의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는 서울 30도로 서쪽은 오늘 같은 초여름 날씨인데요. 동풍이 부는 동해안은 강릉과 대구 23도 등 비교적 기온이 낮겠습니다. 모레는 내륙에 요란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